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법률 블로그 구하다의 필자 정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사소송과 증거 제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원, 피고 모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장한 것에 증거로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증거 없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제출하냐에 따라서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렇다면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빼박 증거입니다. 빼박. 자, 빼박 증거는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빼박 증거만 있다 그러면 재판이 수월하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민사 사건이 빼박 증거보다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가시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로 가시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가시 증거가 대부분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증거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모두 가시 증거입니다. 자, 근데 가시 증거만으로는 승패를 장담할 수 없고 소송이 길을 수도 있고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도 가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치열하거나 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론결도 많이 잡겠죠. 자,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가 바로 가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인용 증거가 있습니다. 인용 증거가 무엇이냐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는 조례, 규칙, 내규 이런 건 모두 법리적인 것이 바로 인용 증거입니다. 제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용 증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법리입니다. 관련 법률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용 증거를 가지고 주장해 하면서 인용 증거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 내 주장에 더 신뢰도가 쌓이고 상대는 주장에 힘이 떨어지겠죠. 자, 이래서 인용 증거는 민사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소를 한다든가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인용 증거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님들은 이 인용 증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벗어난 판결이라든가 이 법을 벗어난 판단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를 인용하는 거, 이게 바로 인용 증거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권장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용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번째는 상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는 말 그대로 상대 증거가 있죠. 이 증거를 가지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대의 증거는 내 증거가 있지만 상대도 가지고 있는 그 증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가시 증거, 그게 상대의 증거인데, 자, 상대의 증거를 몇 가지가 있든 무엇을 내든 이 증거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상대 증거가 있고, 다섯 번째는 논리 또는 주장 불일치 증거가 있습니다. 상대가 주장했던 내용, 소장에 주장한 내용과 준비사면에 주장했던 내용이 다르단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장의 일관성이 없거나 앞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뒤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일관성 없이 A라는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B라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논리나 주장의 불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뜨리죠. 이 점을 잡아내는 겁니다.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관성이 없다, 이 점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논리 불일치 또는 주장 불일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 자인 증거입니다. 자, 이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 상대는 내 주장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걸 다른 측면, 다른 판단을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자인하는 주장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상대는 내 주장에, 내 증거를 반박한다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주장에, 준비서면에.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측면, 다른 판단, 다른 법리를 봤을 때 이건 자인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는 전체적인 주장이 신뢰가 딱 떨어지겠죠.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는데 딱 보면, 결론을 보면, 구청을 보면 인정하는, 자인하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인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명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에 따라서 원피고에게 성명권, 그러니까 소명하라,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쟁점에 관해서 당사자한테 이 점에 대해서 소명하라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변론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자, 이 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준비서면에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네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그럼 이걸 네가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명 증거입니다. 자, 이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명 증거는 자, 원고든 피고든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는 그렇다면 원고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럼 네가 입증해라.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법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주장이 힘있게 보이고 전체적인 주장이 신뢰도가 있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어떻게 하냐면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소송이 내가 원하는 바로 상대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대한테 네가 주장한 걸 네가 입증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명 증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네가 주장했으니까 너한테 증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증거를 대라 이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 맞는 말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아닌데,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입증을 해라. 이 말이 바로 성명 증거입니다. 소송 전략은 가시적인 증거만 가지고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지금 말씀드린 증거까지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 가지고 소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주장에 한계가 있고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기에 논리가 약해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해야 상대의 주장과 증거가 약해지는 겁니다. 증거력을 떨어뜨리고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전략적으로 증거 제출이라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증거, 두 번째 가시증거만 가지고 일반적인 그런 소송이 보통 가시증거로 많이 이제 다툼을 하는데, 소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시증거만 가지고 싸우는 게 소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용증거, 상대증거, 그 다음에 빼박증거, 논리 불일치 증거라든가 자인증거를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됩니다. 심지어 저는 일본 판례라든가 일본의 그런 법률, 판례 등을 다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이 일본의 과거에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양권에서 일본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고자 제가 가끔씩 보기도 해요. 모든 증거는 찾아내는 겁니다. 가시 증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 빼박 증거가 아닌 이상은 가시 증거는 재판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는 유능한 소송 전략가는 증거를 찾아내서 상대는 모릅니다. 가시 증거 외에는 내가 어떤 주장,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주장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7가지 증거라고 해서 다 제출하시면 안 돼요. 상대의 주장에 따라서 단계별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소송 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나한테 증거가 있어요. 근데 유리하단 말이에요. 내 주장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하지만 이 증거가 상대한테도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 먼저 상대 증거 있죠. 상대 증거.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냈는데 상대도 유리해요.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증거는 이런 겁니다. 이래서 맞는 겁니다. 등등 반박하기 충분하단 말이에요. 또 다른 법률을 인용해서 반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증거가 아니고 상대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신중하셔야 돼요. 증거 제출은 신중해야 됩니다. 한 예로 실제 사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변호사한테 민사소송 원고가 상담 의뢰를 해가지고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주고. 그런데 상대 그 의뢰인의 말만 듣고 그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주장을 하겠죠. 뭐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든가 청구 원인을 변경해서 하셨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가시 증거만 가지고 의뢰인의 말만 듣고 그 변호사님이 소송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소를 하셨는데, 망정 패소를 하셨는데, 이미 그 주장한 중에 하나가 확정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그 의뢰인이 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새로운 것인 주장을 해가지고 금액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가시 증거는 결국에는 상대한테 공격받기 너무나 좋은 주장이죠. 자, 또 하나. 새로운 주장, 이 말만 듣고 새로운 주장을 해가지고 금액도 굉장히 높게 청구를 했어요. 피고한테. 자, 그런데 이게 주장이 다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 관련 법리를 검토를 안 하신 겁니다. 그 변호사가. 다른 법률을 빼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주장인데 다른 관련 법률을 인용을 하면 결국에는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고 한 가지만 본 거예요. 숲을 봐야 되는 나무만 본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증거가 아니고 관련 법률을 인용한다 해가지고 다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바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한테. 그러면 결국은 청구 취지 변경해야 되죠. 취소해야 되죠. 청구원이 바꿔야 되죠. 결국은 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는 거죠. 자, 모든 사건에는, 모든 증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 또 어떤 주장,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항상 단계별로 해야 되고, 어떤 증거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해서 상대의 반박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를 하고 주장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상대가 반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잘 아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다 하시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의 소장이라든가 보고 그 쟁점을 보시고 또 상대의 증거를 검토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거 말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을 정리하는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별로 단계별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유능한 소송을 잘하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좀 1억짜리든 신중하게 단계별로 접근해서 공격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게 소송 전략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신중해라는 거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민사소송과 증거 제출에 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 필자 정민호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뵐게요.